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2월 4일 두산중공업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또 100원 내렸습니다. 오늘은 양봉을 좀 마감할 줄 알았는데 아쉽게 장 막판에 좀 들어올리는 게 양봉으로 갈 줄 알았더니 아쉽게도 100원 내렸습니다. 지금 철저히 주가를 관리한다는 게 저는 계속 보이네요. 며칠 어제랑 또 비슷한 패턴으로 특정 가격 이상 매수세가 안 붙고 계속 줄줄줄 내립니다. 매물 쌓아가면서 오전에 계속 눌리다가 오후 들어서 이제 10원씩, 12씩 뭐 프로그램 매수를 돌리더라고요. 12씩, 11주씩 막 그렇게 단주 매매처럼 막 밀어붙이면서 조금씩 사모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하락세를 조금 멎은 것 같아요. 하락세는 거의 끝난 것 같고 지금 꼬리를 계속 달고 오후에 올리는 모습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봉선을 계속 딛고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는 형세라 5월봉선 밑으로는 웬만하면 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도 뒤졌고 요때도 뒤졌고 그 다음에 요때도 뒤리고 지금 4번 정도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14,500원이거든요. 14,500원이면 유상증자 그 신주 발행가 9,980원 그리고 4,200원 정도인가요? 4,200원에서 4,500원 정도 그 합친 가격 사이입니다. 거의 그까지 왔고요. 그래서 크게 14,500원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호가창을 좀 봤을 때 14,500원까지 충분히 받치는 물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이 청약일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약을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청약 당연히 100%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실권주가 좀 많이 발생했더라도 주관사 증권사들이 좀 다 매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청약률은 이제 오늘 저녁인가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발표할 수도 있고요. 월요일까지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중공업 지금 반등을 좀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5일선이 이제 좀 21선을 못하고 데드크로스를 그리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큰 조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긴 했는데 21선만 좀 잘 지키면서 위로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차주에는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거래 하나 한번 터뜨리고 서서히 거래를 죽이면서 이제 받치는 그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주에는 조금 15,000원대로 다시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공매도를 좀 보시면 공매도가 여기 있죠. 공매도량이 또 잔량이 한 2,000주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공매도도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공매도 좀 많이 치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그냥 조금씩 쌓아가는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어제 오늘 조금 상한을 많이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쯤에 12월 3일 상한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에 4일 상한량이 나오니까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도 어제 이제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하던 대차장고도 조금 꺾였으니 오늘 이제 9시 이후에 좀 확인해 보면 대차장고도 좀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좀 하나 생겼네요. 두산중공업 오늘 공시가 떴는데 12월 4일 오늘 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떴습니다. 인프라코어 지분 매각설에 대한 공시인데요. 지금 본 입찰은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결정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좀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좀 결정이 우선 협상자가 결정이 돼서 좀 현대중공업으로 많이 쏠릴 거라고 기사가 좀 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우선 협상자 대상을 결정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제 재공시 예정일을 내년 6월로 잡아놨어요. 이거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전에는 이제 9월 4일에 잡고 12월에 이제 재공시한다고 해서 이 공시에 대한 의무 공시 날짜가 12월 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되는 날이어서 지금 공시를 한 거고요. 근데 그 다음 공시를 이렇게 늘렸다는 거는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7, 8조입니다. 매출 7, 8조고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돈 잘 버는 기업이에요. 돈 잘 버는 기업이라 팔기는 조금 아까운, 두산 입장에서는 팔기는 조금 아까운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선택권이 없었던 게 두산중공업의 이 매각 3조 자구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이 거의 필수였거든요. 그 3조 자구안이 이 산업은행에서 3조를 구해와라. 그러면 돈을 좀 대줄게. 이런 조건이라서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참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일단은 3조 원의 자구안을 이행할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좀 정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아쉽네요. 흐름이. 이 기사에 보시면 그 촉박함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협상자를 정하면 이제 실사와 세부 계약 협상이 2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견을 위해서 일주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의 3주가 필요해요. 3주가 필요한데 지금 벌써 12월 이제 다음 주면 둘째 주죠. 둘째 주고 두산그룹이 또 12월 마지막 주를 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3주가 이제 없어요. 3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이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를 올해 말까지 매각을 못하면 걔네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권한을 받아서 두산인프라코어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두산그룹이 그렇게 하게 놔둘까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일단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모든 게 이제 3조를 만들기 위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이제 나왔던 건데 그 8천억에서 이제 1조를 하면 그 3조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두산에서 이 금액을 다른 데서 구할 그런 방안이 생겼다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미룰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협상 중에 갑자기 새로운 대상자가 나타난 겁니다. 유진기업이나 뭐 GS건설이죠. GS 같은 이 다크호스들이 이 8천억 조금 넘는 걸 제시를 했다가 더 높은 금액으로 제시를 해서 지금 조금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한 가지 더는 세 번째는 진짜 그 DICC인가요? 그 채무 때문에 조금 협상에 잡음이 들리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조금 차주에는 구체적인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도 하락을 좀 멈춘 것 같고 상방으로 바치는 물량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좀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되면 다시 전 고점 물량에 조금 나갈 것 같습니다. 나갈 것 같으니까 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증시가 아주 잘 가고 있는데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조금 못 간 것 같고요. 저는 확실히 지금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증자 가격 형성까지 끌어올리고요. 이게 뭐 MSCI 30일 11월 30일이긴 하지만 그러기에도 너무 끌어올렸습니다. 유상증자 가격을 너무 끌어올렸고요. 그 끝나자마자 이렇게 쭉 내리고 그게 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이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문제 뭐 3조만 잘 만들면 되겠죠. 3조를 잘 만들면 충분히 그 신규 상장 전에 좀 16,000원, 17,000원 이상으로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손색이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 리뷰를 이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약일 이후에 유상증자 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그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 지금은 조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힘없는 모습인데 당연히 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월봉상으로 이 120일 월봉선은 충분히 터치해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몇 개월 좀 걸릴 수도 있지만 21,000원 주봉 21,000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1,000원 정도까지 처음에 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12월 24일날 신주 상장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그 물량이 많이 풀리긴 할 텐데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14,000원대는 그 걔네들 유상증자 받은 사람들이 팔기에는 좀 아쉬운 금액이긴 합니다. 유상증자 그 가격이, 증자 가격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 신주인수권을 팔지 않고 굳이 복잡하게 유상증자를 한 그 기회비용을 14,000원에 다 날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주가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봅시다. 천천히 여유를 좀 가지고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주봉도 뭐 만들어 갑니다. 그냥 한 주 올리고 한 주 그대로 내리고, 한 주 올리고 한 주 그대로 내리고, 그럼 다음 주 한 주 그대로 올립시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